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소한 의심 하나가 곧 커다란 오해로 부푸는 경우를 보아왔다. 의심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도 그의 모든 말이 왜곡되고 어떤 불순하거나 부당한 동기의 표현이 돼버린다. 그것은 책이나 종교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소한 견해 차이가 상이한 부분만 강조됨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견해가 되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인종 색깔의 편견에서도 발견된다. 우리가 지금은 백인의 몸을 갖고 있지만 갈색의 몸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의 습관은 다른 사람의 습관이었거나 습관이 될지도 모른다. 형제에는 편견을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윤회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제한과 비관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한 삶에 대해 배우는 우리들은 이러한 편견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오랜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종적 편견, 카스트적 편견, 종교적 편견 등등. 그러나 이러한 편견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이 사물을 명징하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편견은 색깔이 있는 유리잔, 그것도 싸구려 불량품 유리잔과 같다. 그런 유리잔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때로 본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까지 한다.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투명하게 보아야 한다.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나쁜 저희를 찾고 부정적인 해석을 가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이러한 습관은 진화의 길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에고를 찢어 던져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편견은 멘탈체에 난 일종의 종양이다. 물론 그것을 몸의 특정 부분에서 찾으려 했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멘탈체에 있는 우열 지점이다. 그 부분에서 진료는 더 이상 살아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썩게 된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많은 지식을 얻어 멘탈체의 진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편견이 차츰 씻겨나가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편견이 주는 악영향은 침묵의 소리에서 아리아상가가 말한 바와 같다. 마음은 진실을 죽이는 큰 살육자다. 이 말을 통해 그는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만을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상념체에 의해 채색된다. 편견을 지닌 두 사람은 실제로 동일한 사실을 보고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와 꽃같은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사실들을 왜곡시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지학도의 의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와 깨어있음과 엄청난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에 매우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회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여타의 종교는 모두 미신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관념은 그 특정 종교의 바탕에 있다. 심지어 타 종교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함을 배울 때조차 자기가 그 타 종교에 선천적으로 맞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인 또한 자기가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도 비록 전생에 그 종교들 중 하나 둘은 믿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무지하면 할수록 자기가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서 소작인들은 본능적으로 외국인을 불신한다. 영국의 많은 시골에서 예컨대 곤경에 처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치 않는 프랑스인은 분명 의심스런 눈총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가 배고파하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고 동정어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면 그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고 비웃고 의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무지로부터 나온다. 소작인들은 외국인과 만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지학회 내에는 제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인도인들은 유럽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유럽인들 또한 인도인에 대해 그들도 자신들과 똑같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보어전쟁 기간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그 당시 네덜란드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지만 네덜란드 신지학회 멤버들 중에 그러한 감정을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럽 신지학회의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우호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다. 서로를 보며 꾸밈없이 반가워하는 모습, 서로의 일행들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들. 만일 신지학회 멤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형제의식이 그들 각 나라에 퍼질 수 있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우습게도 단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근거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 안에 그에 대한 작지만 미운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이에 엷은 벽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대단치 않은 문제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대한 작은 편견이 큰 장벽으로 자라나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어느 정도 당신은 자기가 만든 상념체를 통해 그를 본다. 때문에 그를 정확히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비틀린 무늬가 그려진 유색 유리잔을 통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편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 마치 자기 자식의 행동은 그것이 비록 타인에게 심각한 해가 될지라도 무조건 옳아 보이는 어머니의 경우처럼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그것들은 모두 똑같은 편견이며 진실을 죽이는 마음의 미망이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단호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견은 대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슬프게도 있지도 않은 악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들과 색깔, 옷 예절, 관습, 종교 형식 등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것일 뿐 그 이면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겉껍질 뒤에 있는 사람들의 감추어진 모습을 보길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껍데기만을 보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결점은 표면에 있고 진정한 금은 종종 감추어져 있곤 한다. 발전을 열망하는 자는 반드시 타인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하며 표면적인 성질로 판단하는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악에 대항하여 선의 편에 서길 바라는 자들은 아무리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그에게 기회의 제공을 차단하지 않는다. 마스터들은 선이 어디에 나타나건 항상 그것을 취하여 이용한다. 비록 동일인 안에 선만큼이나 많은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이 선의 힘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돕는다. 예를 들어 마스터들은 심지어 살인마 안에서 헌신의 힘이 발견된다면 그 힘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어떤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를 도와주게 된다. 우리는 마스터들을 본받아 모든 것, 모든 사람 안에서 언제나 좋은 점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누구에게서도 단점을 찾아 그것을 강조하려 하지 말고 대신 장점을 골라내 그것을 강조하도록 하라. 당신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라. 타인의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당신의 카르마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일을 회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당신과 거의 같다. 이 점을 생각하라. 당신이라면 고의적으로 그처럼 나쁜 짓을 골라 하겠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에 확고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그들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캐고 다닐 시간이 없다. 만일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 만사가 훨씬 더 잘 되어 나갈 것이다. 타인의 일에 일일이 신경 쓰는 행위는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일종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타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다. 그 일은 자기와 별 상관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질병의 징후이다. 또 다른 징후는 그가 발칙하게 얻어낸 그 정보를 혼자만 간직해두지 못하고 자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사악한 짓이다. 가십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한 가십 중 100에 99은 지어낸 것들이다. 그러기에 더욱 큰 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평판에 가해지는 손상일 뿐만 아니라 자체로 악의 일부분이다. 가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자들은 영구적으로 어떤 나쁜 성질의 상념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것들을 그 희생자에게 쏟아붓는 것이다. 만일 그의 본성 안에 그들의 해로운 노력에 반응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내면에서 그들이 택한 나쁜 성질들이 깨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에 하나 그들의 악의에 찬 짓거림에 일부 사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념체는 그 악을 더욱 강화시켜주게 된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형제를 악으로 이끄는 무서운 카르마를 쌓고 있는 것이다. 신지악도들은 특별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멤버들 중 많은 수가 영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영능을 타인의 일을 캐거나 나쁜 상념을 보내는 목적에 사용한다면 그 카르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 일은 결코 말하지 말라. 심지어 알고 있다 해도 선한 결과가 생긴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말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물어보라. 그것은 사실인가, 선한 말인가, 유용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침묵한 채로 그냥 있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이 규칙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면 세상의 대화 중 약 90%가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게 될 것이다. 만물의 근원적인 일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형제들의 슬픔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형제애가 없다면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우리의 의무이다. 신지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무자비악이란 불가능하다. 거칠고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지악을 공부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의 덕성을 갖지 못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도 반드시 최상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택하여 진화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타인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오로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만을 유의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 전에 신중히 그의 현재 길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그에게는 더 나은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타인을 도와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